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은 지난해 대비 강도와 절도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33%, 부상자는 46%가량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연휴도 뒤로 한 채 자신의 시간을 반납한 누군가의 희생도 많은 부분 작용했겠죠. 자, 다시 돌아온 일상,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9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안을 두고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가 관련 조례를 다시 추진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낙석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땜질식 처분으로 관련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양우 중구청장의 갑질 행정을 규탄한다는 공무원 노조의 촛불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서구청장은 노조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이달 말 기공식을 열면서 연내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마포구의 정원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구청과 구의회 간의 갈등이 깊었는데 최근 마포구가 다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34명,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6명을 증원하고 돌봄 SOS 추진을 위해 1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과 달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구는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증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구가 이제 개편됐으니까 국장 자리, 과장 자리라든가 팀장 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안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부분들을 최소화로 가자 해서 마포구는 다시 입법 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구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증원이 많다는 다소 부정적 기류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구는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마포구는 지난 8월 조직 개편 이후 팀장급을 비롯해 과장 2석과 국장 1석을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 공무원을 증원해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원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왕십리역부터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오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연내 착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28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노원구 하계동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서울시는 기공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부서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며 동북선 사업의 시작을 공표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하고 성북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식은 이제 공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제 좀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관계자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부터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13.4km며 16개 정류장을 지하로 연결합니다.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20분이나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배차 간격이 길어서 너무 불편하고 경전철이 들어오면 교통에도 편하고 나중에 학교 다니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착공까지 남은 과제는 일부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 서울시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이며 연내 첫 삽을 뜨기 위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울의 대표 1기 뉴타운인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기름 5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강북 구도심의 시범 뉴타운 중 하나인 성북구 기름 뉴타운. 올해로 18년째에 접어들면서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름 5구역이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면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곳 기름 5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7년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과 정비업체의 도산 등 여러 난항이 겹치며 오랜 시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기름 5구역. 이번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렵게 사업이 이어진 만큼 조합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기름 5구역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을 그럴 계획이고 그 일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 승인까지 받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름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제일 늦었던 기름 5구역.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순항의 돛을 펼치면서 기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분진과 소음, 진동 피해에 더해 최근에는 낙석 피해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재개발 공사 현장. 올해 초부터 발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진동이 너무 심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엔 발파 작업 중 날아온 낙석에 의해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덩어리가 지금 여기까지 전체가 다 묶여 있단 말이야. 하나의 덩어리 돼 있단 말이야. 여기를 갖다가 발파를 하니까 이 충격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진도 한 6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현재 재개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일시적일 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소음과 진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공사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주민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그 피해를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측정은 공무원의 입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중에도 처벌 기준을 넘긴 소음이 여러 차례 관찰됐지만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 등 다른 소음도 같이 측정되다 보니 데이터만으로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중재를 이렇게 해드리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허가는 건축가는 그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요청하시면은 해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음과 진동의 기준치를 초과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시공사는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처분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과 행정처분, 처분 해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중구 퇴계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주점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음식점 안에 있던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고깃집 안에 있던 숯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택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책 잡음과 인사 문제로 쌓여있던 구청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구청장의 막말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중구청 공무원 노조가 이번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양호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뽑아 전시하고 떼약볕 조회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 한 측근은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한 노조 게시판의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자 전 직원의 IP 내역을 조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전국 공무원 노조 중구지부는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구청장과 측근들의 폭언과 막말, 부당 업무 지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중구청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구청 앞 분수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부당한 행정과 갑질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격적 존중 없는 무자비한 회의 진행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곳은 공무원이 벌 서는 곳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자랑스럽던 내 근무처는 어느새 최악의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직책성 인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조직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노조에선 구청장에게 9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인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 측근들이 전횡을 일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업무 지시를 중단하라는 것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며 비상근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과도한 직원 동원을 자제하라는 것이며 서양호 구청장은 노조의 구정 운영 정상화와 사과 요구에 따른 집회와 관련해 최근 관련 부서 팀장을 인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의 면담 요구에 대해선 단체 교섭을 통해 얘기하자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지역 활성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이와 함께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독산 지역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중심지 육성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새 역사 예정지 일대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SOC 확충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독산 2동과 3동에는 각각 공영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독산동에 동서를 잇는 범안로의 확장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세부 계획 추진을 통해 독산동 일대를 인근 지벨리와 연계한 산업, 주거 배후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천구는 지역 동서 간 개발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신독산역 주변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 파급효과 주변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동측 쪽에 이제 저층 주거지가 이제 밀집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체육시설 같은 게 부족하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 같은 게 이번 계획엔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독산 지역생활권 육성 계획에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도 포함돼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전자산업 기반의 신산업 복합 문화교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서울역과 해방촌 일대에서는 이미 도시재생이 한창인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용산구 소식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지난 5일 고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 복합문화 교류의 공간이자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Y밸리 광장 등을 조성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문화 복합 허브를 조성하고 상생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 협약 등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청파동과 남영동 일부 지역에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극단길 조성은 완료됐고 청파공원과 언덕 명소화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재생 1번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해방촌 일대엔 공동체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흥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구 의회에선 지난달 30일 낙후된 도시 환경을 되살리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머지 13개 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정책 제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7월부터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10년 이상 된 단지들까지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6억 6,603만 원에서 1년 후 7억 5,814만 원으로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주택 수급 등을 고려한 부동산 종합지수는 1년 4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7월 말 부동산 종합지수는 115.5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시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종합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부동산 시장 경기와 미래 부동산 시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부동산 종합지수가 115 이상이면 부동산 경기 상승 단계로 분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이처럼 집값 상승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면서 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소급 입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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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42곳의 조합에서 주최 측 추산 12,000명이 참여한 첫 번째 대규모 집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는 커졌습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조합원 분담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에 수익이 줄 수 있고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될 개발 이익이 전혀 아무런 공로도 없는 분양자들한테 일반 분양자한테 돌아가고 더군다나 소급 적용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택 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신규 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하였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집회를 주최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 시민연대는 정부가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공익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두고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가 오늘부터 4개월간 번화가의 가로등 현수기를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현수기는 80개로 깨끗한 5개 광고 문화 정착과 압구정 신사동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됩니다. 현수기 개시 비용은 한 개당 6,000원으로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역과 신사역 도로 일대에 서울시의 문화 행사와 공연을 알리는 현수기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에서 제로페이로 주차 요금을 결제할 경우 최대 10%까지 주차 요금을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월 정기권의 경우 3%, 그리고 시간 단위 요금은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차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60곳이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할인 적용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의 경우 내일부터 할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는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주중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점점 내려가면서 가을 정취도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차 없는 주간입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가용은 잠시 쉬게 하고 잠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여유 있는 한 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